안녕하세요.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마지막 절차인 선거인단 투표일이 이제 불과 이틀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6일 날을 기다리고 있고, 미국 민주당과 주류 언론사들은 6일이 되면 형식적인 투표 절차를 거쳐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에 선출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6일이나 7일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그 이유는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근거 없이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아니면 뭐 제가 신도 아닌데 100% 틀림없이 트럼프가 된다라고 호언장담하거나 또는 무슨 예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는 뭐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그 네 가지의 미국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는 미 헌법 4조 4항이고 The Guarantee Clause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미 헌법 12조입니다. 뭐 수정 헌법 12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The 12th Amendment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인단 투표법, 그러니까 영어로는 Electoral Count Act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대통령 행정명령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법률이 조화를 이루어서 선거인단 투표일에 작동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데요. 요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 대선과 관련돼서 좋은 코멘트와 질문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대답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메인 토픽을 이야기하는데 포괄적으로 그러한 것에 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인 토픽에서 잠깐 한두 번 이렇게 사이드로 디그레스 됐다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코멘트의 대부분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법원도 썼고 뭐 DNI도 썼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은 어마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뭐 군을 동원하거나 뭘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몇 번에 걸쳐 드린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의 법률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미 헌법 4조 4항입니다. The Guarantee Clau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U.S. Constitution Article 4, Section 4. The United States shall guarantee to every state in this unio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자, 이렇게 돼 있죠. United States는 이제 미국 정부, 중앙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Shall guarantee,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보장을 해야 한다. 뭐를 누구에게 보장을 하느냐 하면은 미국 정부가 to every state in the union, 미합중국 내에 있는 각각 모든 주에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 뭐냐면은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저기서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라는 것은 왕정, 한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국가를 이제 왕정이라고 하죠. kingdom.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엘리트 몇 명이 운영하는 국가는 aristocracy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왕정이나 소수가 운영하는 국가가 아닌 국민 전체가 투표로 참가해서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정권, 이거를 보고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영어의 정식 국호는 Republic of Korea죠. 이게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민주국가다, 이제 이런 뜻인데, 자,
여기에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And shall protect each of them against invasion and on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 or of the executive against domestic violence. 괄호 안에는 when the legislature cannot be convened.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이제 침략을 당한다거나 무슨 폭동이라든가 좋지 않은 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는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민주주의의 방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United States, 미국 중앙정부는 shall guarantee, 각 주에게 꼭 보장을 해줘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선 그 책임은 legislature, 그러니까 미국 연방 입법부에 있고, 입법부가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하면 그 다음에 행정부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executive.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judiciary branch가 빠졌죠. 미국 헌법 4조 4항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입법부도 국민이 뽑는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거죠. 행정부도.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민의에 의해서 뽑힌 그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러니까 리퍼블리칸 폼의 그런 형태의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국민에 의해서 뽑힌 게 아닌 사법부는 그것을 관여할 권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그 연방 대법원도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거죠.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지사가 법관을 임명하고 주의회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법부의 재판관들은.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여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미국 헌법의 4조 4항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헌법의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아니면은 지방정부에서 그 정부 형태나 정부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반인들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던 후보들이 그 소송을 걸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올라가서 판결을 받은 게 미국 역사상 2번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한 번은 1849년이고 한 번은 1946년입니다. 거의 한 100여 년 후에 있었는데 1849년도에 있었던 것은 무슨 일이냐면은 이 루터라는 사람이 당시 정부의 불만을 가지고 반정부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로드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1849년대까지도 영국 왕이 만들어 놓은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한 지가 75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부는 1660년대에 세워진 영국의 차터법에 의해서 생겨진 정부가 변함없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하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 정권을 이제 뒤엎어서 이거 안 된다라고 운동하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루터가 그 정부의 그 반정부 활동을 하는 걸 알고 그 주정부에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가택을 침입을 하고 체포를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 끝까지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냈냐면 미 헌법 4조 4항 The Guarantee Clause를 인용하면서 미국 헌법 4조 4항에 의해서 법원은 관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여 년 후인 그 1946년도에는 그 일리노이스 주에서 이 국회의원 선거, 연방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던 사람들 둘이서 서로 자기가 승자라고 그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똑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더 세게 나왔어요. 이때는 미 헌법 4조 4항에 의해서 법원은 그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겠죠. 이 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사법기관이 재판을 할 파워가 없다. 여기에 미국 헌법 4조 4항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은 이건 내 책임이고 의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그 텍사스주 법무장관 그 켄 팩스턴이 4개 주를 소송을 했을 때 연방 대법원에서 리젝트를 했죠. 그 리젝트라는 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심의를 하고 재판하고 판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그 한국에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데 그 리젝트는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송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미국 헌법 4조 4항에 있습니다. 자, 이제 참고가 되셨을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 헌법 12조인데 이건 이제 수정 헌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The 12th Amendment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1804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말 자체가 옛날 말이고 좀 표현이 아주 기초적인 표현만 돼 있고 조항 자체가 길진 않습니다.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oose immediately by ballot the president. But in choosing the president, the votes shall be taken by states, the representation from each state having one vote.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미국 수정헌법 그 12조의 중요한 골자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가 그 각 주에서 이제 선거인단 표가 올라왔을 때 그 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상원 의장에 있다는 거 하고, 둘째는 이런 모든 재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면 최종적으로 상원 의장이 권한을 갖는다. 이거 하고, 셋째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이 안 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될 때, 포괄적인 의견이 필요할 때는 하원으로 가서 하원이 선거를 하는데, 하원 선거할 때는 의석수 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에서 주를 대표하는 투표가 돼야 되므로 한 주가 한 표씩 행사해서 결정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골자입니다. 간단해요. 짧은 그 200여 년 전에 그때 쓰여진 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은 1887년도에 선거인단 법이라고 이제 그 제정이 됐는데 영어로는 Electoral Count A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거인단 그 법은 왜 만들었냐면은 그 1876년도에 미국에서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헤이즈라는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의 틸던이라는 후보가 이 접전을 벌였는데, 많은 주에서는 이 사람들이 서로 승복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남부의 3개 주, 그러니까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이 3개 주에서 두 후보가 다 서로 자기가 승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지사가 이제 한쪽 후보를 서티파이하고 인정을 했는데 이겼다고, 반대쪽 그 후보가 난 승복할 도 없다 이렇게 해서 선거인단이 한 주에 2팀씩 올라온 거예요. 이 3개 주에서 워싱턴으로. 그래서 선거인단 투표가 하는 날 양쪽 팀이 다 각각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상원 의장이 어느 한쪽을 택한 게 아니라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후보가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틸던 후보가 자기가 졌다라고 그 인정을 하고, 그 헤이즈가 대통령이 되고 틸던이 부통령이 되도록 합의가 돼서 이렇게 그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좀 절차를 자세하게 만들어 놓자 해서 생긴 게 1887년도에 만들어진 Electoral Count Act입니다. 선거인단
뭐 투표법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선거인단 계수법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운트니까 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절차하고 투표를 해야 하는 날짜 정도 나와 있고 몇 번 그 수정을 해서 1948년도에 중요한 법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졌는데 뭐냐면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하는 요거 해결 방법이 이제 좀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상원 의장한테 전권을 다 주는 게 아닌 그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공화당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선거인단을 투표하는 방법이 50개 주가 이제 그 워싱턴에 모여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인트 세션이라고 하는데 투표가 진행되는데 알파벳 순으로 엘라베마주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엘라베마주 9표, 뭐 트럼프 승입니다. 트럼프에게 9표를 투표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트럼프에게 이제 그 9표가 투표가 되는 거죠. 다음에 뭐 알래스카주 3표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트럼프에게 3표 투표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뭐 이의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리조나주가 됐어요. 지금 아리조나주는 문제가 되죠. 바이든이 이겼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하니까 이 경우에 바이든 승리입니다. 11표 투표하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할 때 하원에서 한 명이 이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원에서도 이 이의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양원에서 최소한 한 명씩이 이의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면 2명도 필요 없습니다. 1명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대신 각각 양원에 한 명씩 나와야 됩니다. 상원이 동의 안 하면은 이건 무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에 하나, 상원에 하나가 이의 있다라고 하면 이 합동으로 열리고 있었던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 이 조인 세션이 깨집니다. 2시간 이상 깨지게 돼 있어요. 최소한 2시간 이상. 그래서 상원은 상원대로 하원은 하원대로 가서 각각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모여서 그 결과를 서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상원도 하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원도 하원도 똑같이 여기서 조 바이든 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또는 상원 하원이 똑같이 여기서 조 바이든 표를 인정해야 한다 하면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원 의장이 그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질 않죠. 상하원이 똑같이 동의가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상원 따로 하원 따로 결과가 나왔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루이 고메 의원이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소송을 건 가장 중요한 이유 한 2-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헌법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12th Amendment 수정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상원 의장이 정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석해 달라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취지입니다. 그 소송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 상하원이 이렇게 따로 투표를 하는 그 과정에 상원도 하원도 단순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저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고 헌법학자들이 그저께 계속 연말부터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많은 글을 실리고 주장을 하는데 이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양원이 하는데 갈라져서 세퍼레이트로 투표를 할 때 상원은 한 의원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맞고 하원은 수정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뭐 때문에 투표를 하든지 하원 투표는 주가 한 표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원은 한 주가 한 표를 행사한다라고 나와 있는 법이 수정헌법 12조밖에 없고 다른 어떤 법에도 하원이 투표하는 방법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에서는
다수결로 해야 되니까 하원에서도 단순 투표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는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1번, 2번 그러니까 미 헌법 4조 4항과 미 수정헌법 12조는 헌법입니다. Constitu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3번, 4번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그 선거인단 투표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헌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최고의 으뜸이 되는 상법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은 하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법이 헌법과 불일치하거나 맞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하법은 위헌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제 자기네들 편한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위헌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하원이 따로 떨어져서 투표를 한 결과를 다시 모여서 발표했을 때 상하원이 다르게 나오면 이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주지사가 certify 한 것을 채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위헌이라는 겁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왜냐하면 주지사가 certify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부정으로 certify 한 건데 주지사가 certify 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공화당 측 주장이 맞는 게 그 주에서 certify가 잘못되면 그 주의 의회가 certify를 캔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방의회는 못해요. 연방의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의회는 그 결과를 accept를 하거나 결과를 reject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reject 자체가 안 된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와 그 헌법이 정하고 있는 reject 할 수 있다가 부딪히는 건데 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장하는 거고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법인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날 선거가 이제 투표가 벌어지면 벌써 미국 공화당 하원에서는 140명 이상이 이 일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7개 주에서 certify 한 결과를. 그러니까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까지.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공화당에서 나서는 그 상원의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시 할리 의원이라고 미주리주의 의원이 이제 초지일관 작년부터 나는 이 제기하면 내가 받겠다, 내가 동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상원의원들이 여기 동참을 하죠. 우선 그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하고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상당히 론 존슨이라든가 위스콘신이죠. 그 다음에 뭐 마샤 블랙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스티브 데인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얼핏 본 것만 해도 10명 이상의 상원의원들이 이 일을 제기하면 내가 받아서 스판서 하겠다. 이건 이제 스판서라고 그래요. 의회에서 하원에서 올라온 걸 상원이 이제 동의하는 것을 스판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상원의원이 벌써 10명 이상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게 overturn 그러니까 뒤바뀔 거꾸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선거인단 투표법 조금 전에 헌법학자들이 주장한 걸 설명드린데 바로 키가 있습니다. 뭐냐? 상원은 의원 하나가 한 표니까 지금 현재 공화당이 50명이죠. 걷다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임기는 1월 20일 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의 상원 의장으로서의 임기는 1월 20일 날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1월 6일 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인데 펜스 부통령도 상원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51표예요. 이미 가진 것만 하더라도. 물론 조지아주의 runoff election이라고 그러죠. 재선거. 이게 이제 5일날 실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둘 다 지금 선출이 되면 좋은 건데 선출이 안 된다고 해도 이미 가지고 있는 숫자만 해도
공화당이 그 다수입니다. 상원에서. 그리고 하원은 투표 방법이 주마다 하나씩 문제가 제기가 돼서 투표를 하더라도 주가 한 표밖에 행사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공화당이 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주가 30개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가 20개 주기 때문에 30대 20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초지일관 이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법을 보고 절차를 보고 규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들고 사인한 행정명령인데요. 2018년도 이것은 미국 선거에 외국이 개입했다라고 할 때 그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행정명령입니다. 자, 이 행정명령은 이제 발동을 하려면 외국이 미국 선거에 얼마만큼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DNI 증거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이나 내일 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 혹시라도 뭐 그 DNI 리포트가 6일 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그 미국의 전문 정보기관 16개 기관 중에 어떤 기관이든지 그냥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이걸 받은 걸로 보고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를 6일 날 내놓으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저는 6일 날 조인 세션이 열린 자리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의원들한테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봐라, 이렇게 증거가 있다라고 이래서 확실히 아무도 부인이 안 되는 증거를 제출을 하면 의회에 이걸 보고 의원들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치 머카넬 이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상원의원 몇 명과 함께 뭐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 아니냐. 뭐 맞는 걸로 보입니다. 미치 머카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노련한 그 상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몇몇 그 의원들과 함께 부시의 공화당,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공화당 쪽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난 4년 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상원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공화당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소수 의원 몇 명이 그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그 사기 선거에 의해서 떨어졌다기보다도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낸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린 대로 펜스 임기가 20일 날 끝나니까 6일 날은 펜스가 그 부통령 겸 상원의장이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하원은 단순 그 과반수가 아니라 그 헌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주의 한 표로밖에 투표할 수 없다. 하원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올린 동영상 몇 군데에서 그 예를 들면 이제 DNI 리포트는 내부에 쥐를 잡기 위한 뭐 덫일 뿐이다. 이것도 그렇고 다른 비디오 몇 군데에서도 그 DNI도 썩었고 뭐 대법원도 썩었다 이런 그 의견이고 저도 이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소송을 받지 않기로 했을 때. 그러나 이제 미국 역사에서 쭉 보면 그 아까 그 1849년도에 로드 아일랜드의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그게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케이스가 미국 역사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법 케이스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리드할 수 있고 그래도 가장 올바른 국가가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뭐 썩어도 이렇게 썩은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들통이 나고 보이고 이러는 거지, 정말로 부패된 나라에서는 이거보다 10배, 20배 부패되어 있는 일이 일어나도 일반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인데 미국 헌법이 살아있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누구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6일 날 또는 7일 날, 왜냐하면 이제 그 합동 세션이 여러 번 브레이크가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7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정의가 승리하는 일이 생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그 설명드린 이러한 그 4개의 법과 이 4개의 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떠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여러분들도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